두 번째 영상.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게 카메라가 이쪽에 있어서 계속 카메라로 시선이 돌아가죠. 원래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지금 화면을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좀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네, 가까이 가니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영상에서 박수를 갑자기 쳤죠. 지금 저는 제 모습을 태블릿으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할 때 수업 영상 같은 것도 찍고 하는 수업 영상, 영상 자체를 화면을 찍는 태블릿이 있어요. 아이패드 6인가 라고 하는 패드가 있는데, 태블릿이 있는데 그 태블릿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제 모습하고 이런 장면들을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제 목소리를 이렇게 지금 스마트폰으로 음성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이 교실은, 지구과학실이라고 하는 이 실내는 사실은 지금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저랑 이 화면이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얘기하는 이 목소리도 태블릿에 다 녹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할 때는요, 수업을 녹화할 때는 별도의 마이크 없이 그냥 이렇게 가까운 거리니까요, 이렇게 필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목소리가 다 여기에 녹음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멀어져도 목소리가 좀 작게 녹음이 되겠죠. 특히나 만약에 칠판 판서를 지금 여기에 제가 이제 가서 칠판 판서를 이렇게 하게 되면, 멀리서 하게 되면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질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대신에 지금 선생님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스마트폰,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쓰던 스마트폰이거든요. 쓰지 않는 스마트폰. 이 공기계들 많잖아요. 그 공기계에 보면 음성 녹음 기능이 있어서요, 거기다가 이렇게 핀 마이크를, 몇천 원짜리 핀 마이크를 이렇게 하나 사서 이렇게 요 안쪽으로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안쪽으로 이렇게 핀을 넣어서요, 여기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멀리 있어도 음성 녹음이 되겠죠. 근데 아까 전에 박수를 친 이유는, 이렇게 지금 영상하고 그리고 제 목소리가 동시에 녹음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한 기계가 아니라 두 기계에서 지금 동시에 녹화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은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영화 촬영할 때, 아니면 드라마 같은 거 촬영할 때 보면은 조연들이 나와서 이렇게 신호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앞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박수를 치면요, 그 박수 소리가 나중에 이제 프리미어 프로나 이런 것들로 싱크를 할 수가 있어요. 싱크로나이즈라는 기능으로 두 개의 이렇게 영상이 있는데 촬영순 길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 이 음성으로요, 이 음성 똑같은 음성 신호로 이렇게 두 개를 같은 지점을 이렇게 정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하나 이상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여러 개의 카메라나 이제 어떤 것들로 동시 녹음을 할 때는 이렇게 처음에 반드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첫 번째로 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어떻게 촬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촬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여기 지금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몇 개 제 장비들을 그냥 이렇게 나열해 봤어요.
지금 이렇게 있고요. 그럼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촬영 장비는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촬영 장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비가 바로 이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도 쓰고 있는 갤럭시 S8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에요. 그냥 스마트폰인데 이것으로 많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뭐 유튜브를 하시는 선생님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요, 이런 것들로 많이 촬영해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요즘에 스마트폰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카메라로 한 것들과 미세한 차이, 사실은 뭐 차이가 있긴 있지만 충분히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요. 그 스마트폰을 고정할 수 있는 이렇게 삼각대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대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브이로그 같은 걸 찍을 때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들고 다닐 때 보면은 본인은 잘 모르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면은 영상이 이렇게 계속 흔들려요. 흔들리게 되면 실제로 나중에 편집할 때도 보면은 영상이 이렇게 매끄럽지도 않고요, 보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찍을 때는 고정시켜 놓고 찍어야 합니다. 고정시켜 놓고, 그래서 고정시켜 놓고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삼각대를 연결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많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막 좋은 장비를 살까 막 이런 생각들도 했었는데 사실은 금액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것은 소니 알파 5100이라고 하는 밀러리스 카메라입니다. 밀러리스 카메라.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렌즈를 이렇게 뺐다가 꼈다가 할 수 있는 이런 밀러리스 카메라인데, 요거에 알파 5100이라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산 이유가,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카메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사진을 찍을 수도 있지만 저는 사진은 주로 이걸 사용하지는 않고요. 뭐냐면 이거는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동영상을. 그 대신에 안 좋은 점은 이 소니 이런 카메라나 아니면 밀러리스나 이 DSLR이나 이런 카메라처럼 생긴 아이들에서는요, 영상을 촬영할 수 있긴 있는데요, 한 20분 30분 촬영하면요 꺼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촬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촬영하려면요, 캠코더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알파 5100이라고 하는 이 카메라로 주로 언제 사용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별을 볼 때, 그러면 이제 낮에 가가지고 풍경을 이걸로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쫙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도 구름 모습도 찍고, 그리고 여기 산 주변 산도 찍고, 고정시켜 놓고 제가 인사 멘트도 찍고, 안녕하세요 스쿨합박 강쌤입니다, 이렇게 인사 멘트도 찍고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주로 사용해요. 밤에는 얘가 이제 그 약한 빛을 이렇게 촬영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저조도, 그러니까 낮은 빛에 이렇게 민감하지 않은 칩이 들어있기 때문에 밤에 찍으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밤에는 안 찍고요. 주로 낮에 찍거나 아니면 수업 영상을 이렇게 잠깐 뭐 한 30분 미만으로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예전에 뭐 무슨 만들기 같은 거, 그래서 자동차 같은 거 만들고 그럴 때 그런 거 찍을 때 이렇게 잠깐씩 찍을 때 이렇게 지금 고개를 숙여 놓고 이렇게 찍죠. 제가 만드는 방법을 그럴 때 사용했던 카메라고요. 그래서 저 카메라도 사실은 가격이 굉장히
싸죠. 카메라가 싼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거를 요즘에 당근 마켓이라고 그런 마켓 있잖아요. 그렇죠? 직거래 그런 사이트에서 저희 동네에서 좀 저렴하게 20만 원대에 가방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파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중고로 샀어요. 중고로. 그래서 중고로 사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촬영 장비는 사실은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야간에 별 이렇게 관측하는 그 영상을 주로 찍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밤에는 사실은 저런 일반적인 카메라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은 잘 화면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런 카메라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간 액션캠 같은 건데요.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곳에서 SJ캠이라고 하는 CSJ캠이라고 하는 카메라를 산 건데, 이게 10만 원 밖에 안 해요. 10만 원. 10만 원 주고 샀는데, 요거의 용도는 사실 낮에 찍을 때는 화소가 저런 것들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얘는 이제 적외선 카메라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게 이렇게 키면요, 여기에 위에 이제 센서가 있거든요. 여기 조도 센서가, 빛의 양에 이제 검출하는 센서가 있는데, 지금은 밝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찍히고 있거든요. 여기 빨간색으로. 그런데 여기다 제가 손을 갖다 대면 이렇게 어두워지죠. 이렇게 어두워졌잖아요. 빛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여기 잘 보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리면요, 지금 여기에서 주변에서 빨간 불빛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지 않는데 적외선 그 파장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면 얘가 적외선 파장의 빛을 방출했다가 이제 그런 어떤 대상에 반사돼서 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밤에 이렇게 보이는 거 찍을 때,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이런 카메라들도 있죠. 예. 요것도 약간 액션캠 같은 거예요. 요즘에 많이 아마 쓰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가형 액션캠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중국산 이제 저가형인데 잘 쓰지는 않아요. 다른 게 이제 더 화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뭐 찍기도 하고, 이렇게 찍기도 하고, 뭐 제 모습을 찍을 수도 있고, 야외 갈 때 찍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선생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이런 아이들의 기능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좋죠. 언제든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용 빈도가 그렇게 크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옛날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인데요. 여기에 지금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삼각대가 이렇게 몇천 원짜리 삼각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세워 놓으시고 선생님들 그 수업 영상도 찍고 그리고 뭐 어떤 만드는 영상도 찍고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로 찍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특별한 장비가 없죠. 뭐 고가의 뭐 소니 알파 7 뭐 이런 고가의 뭐 몇백만 원짜리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일부러 사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지금 주로 천체 관측 같은 걸 많이 찍고 있는데, 제가 천체 관측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하면서 포맷이 뭐냐면, 제 모토가 뭐냐면, 처음 시작하는 초보들, 그리고 이제 저예산,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학생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관측할 수 있을까, 이런 영상들 하는 방법들, 이런 걸 소개시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고가의 장비를 보여드리면 그분들이 그걸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사지 않고요,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것들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영상을
이제 제작하기 위한 기획 단계를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쪽에 제가 어떻게 이 지금 선생님들께 소개시켜 드린 이 영상을 찍을 것인지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선생님들께 하나씩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수업 영상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수업 영상. 그래서 첫 번째, 칠판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태블릿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노트북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과정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칠판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지금 주로 칠판 수업을 찍는 방법은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를 준비하시던지, 아니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촬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녹화를 하면 되겠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찍으면, 제가 이렇게 찍으면 제가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지금 안 보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서 제가 보이도록 이렇게 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을 때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놓고요. 이게 수업할 때 이렇게 찍겠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친구하고 소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네, 이렇게 수업을 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스마트폰으로도 찍지만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소니 5100이라고 하는 이 카메라로도 한번 찍어 볼게요, 동시에.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서로 비교하면 좋겠죠. 이런 카메라들은 뭐 기능은 다 다른데, 이 친구는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요, 이 액정 화면이 이렇게 해서 내가 찍으면서 나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좋은 이제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요, 녹화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싱크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싱크를 맞추고요. 네, 이 친구도 이렇게 제가 보이도록. 네, 지금 요 사용하는 삼각대도요, 비싼 삼각대가 아닙니다. 요거 아마 옥션 같은 데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한 만 몇천 원, 한 2, 3천 원 주고 산 삼각대예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너무 처음에 이것저것 막 많이 투자하실 필요 없이 그냥 카메라나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대 같은 것들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놓고 촬영하면 되겠죠. 사실은 뭐 EBS나 아니면은 뭐 방송국 같은 데서는요, 이렇게 지금 동시에 두 카메라를, 하나는 여기다 놓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는 가까이 풀샷을 이렇게 이쪽 지금 화면이 잘 나오도록 이렇게 찍어서 나중에 편집하면, 그렇죠. 그래서 편집하면 내 전체가 보이는 화면도 녹화가 되고, 아니면 칠판만도 녹화가 되고, 그럼 나중에 그 두 개를 편집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복잡하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시간만 많으면 이렇게 촬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놓고 수업을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제가 이게 지금 제 모습 보이시지만 이 앞에 지금 스마트폰과 그리고 카메라에는 제 모습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칠판 수업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온대저기압,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대저기압은 중심이
저기압이 되겠죠. 이렇게 저기압이 되겠고, 그리고 밑에서 올라온 따뜻한 공기와 위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우리가 있는 지평면이에요. 지평면. 이게 이렇게 지평면인데,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따뜻한 공기를 밀어 제끼면서 이렇게 두 개의 공기가 만나는 경계면이 생기게 되고요.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완만한 두 공기의 경계면이 생기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 경계면을 온난한 공기가 미는 전선면이니까 온난 전선면이라고 하고, 그 온난 전선면이 만나서 생긴 이 선을 우리가 온난 전선이라고 하고, 또한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칠판 수업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요, 이것들을 이제 편집을 하면 충분히 온라인 수업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네. 지금 제가 영상을 계속 이제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음성은 계속 하나로 그냥 녹음이 되고 있고요.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계속 자르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한 이 영상들이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 기획안대로 이렇게 찍게 되니까 나중에 그 순서대로 영상이 만들어져 있겠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찍을 때마다 영상이 이제 순서가 어디에 그게 영상이 찍히고 있는지 어느 순간인지 기억을 이제 서로 비교하기가 힘드니까, 파일이 많아지면 그걸 비교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싱크를 좀 맞춰 놓으시면 네, 찾기가 쉬워져서 싱크를 맞췄습니다.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수업 영상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에 대해서 칠판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는 태블릿 수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아마 이게 6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데, 또 비싼 모델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뭐 우리 아들 학원비는 있어도 이게 살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그 이제 인터넷에서 중고로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보면 굿노트라고 하는 어플을 하나 받아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화면만 이렇게 녹화도 될 수 있고요. 화면만 녹화를 음성하고 이 화면 저는 안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업에 계속 음성만 나오면 아이들의 집중도가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좀 충분히 제 모션도 보여주고 얼굴도 보여주고, 그리고 막 설명하는 그런 과정들을 넣고 싶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저를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대에다가 연결을 해서, 삼각대가 이렇게도 찍지만 이렇게 세로로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동영상 이제 녹화를 누르고, 이제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또 싱크가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두 개가. 그래서 이제 저는 수업하기 전에 막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어떤 수업들에는 이걸 그냥 자르지 않고 넣어가지고요, 제 수업에 막 이렇게 앞에 이렇게 박수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애들 좀 잠 좀 깨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놓고 스쿨파파 이제 수업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쿨파파 강쌤입니다. 오늘은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거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그 동아리 활동하는 것도 막 애들 영상으로 찍었었거든요. 그때 학생들 좀 여러 명 사용해야 돼서 이렇게 좀 값싼 걸로 이렇게 몇 개 주문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 좀 보여드리면서 하려고요. 자, 다음은 노트북으로 수업을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희 안에도 보니까 그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사용해서 녹화를 하면 화면 녹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있고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여기 OBS 스튜디오, 네, OBS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이렇게 녹화 시작, 화면 녹화 시작 하는 방법, 이런 자세한 하는 방법들은요, 저도 사실은 다 몰랐는데 요즘에 좋은 게 뭐냐면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OBS라고 치면 OBS 하는 방법들이 막 영상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걸로 따라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복잡하잖아요. 한번 배우면 그 다음부터는 뭐 식은 죽 먹기죠. 예, 그래서 녹화 시작. 그럼 지금 화면이 녹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화면에서 저는 이 온라인 수업하면서 항상 좀 주의해야 될 게, 이런 노트북이나 아니면 뭐 휴대폰이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내가 뭐 지금 여기 화면에도 저희 아들 뭐 초등학교 그런 안내 책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거 별거 아니지만 그런 정보들도 화면에 다 기록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저도 어쩔 때 만약에 노트북으로 이제 관측해 같은 걸 이렇게 해야 될 때는 나머지를 다 폴더에다가 다 밀어 놓고요 해요. 그리고 개인적인 거는 사실 학교 컴퓨터로 개인적인 거는 사용하지 않고요. 남아있지 않죠.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오셔서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녹화를 해서 네, 사용하시죠. 이렇게도 하시고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 OBS는 이 화면 전체가 계속 녹화가 되겠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미 방법들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저도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또 하나의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요즘에 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줌 회의를 들어가서요, 로그인. 네. 그러면 저는 구글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줌도요, 그 학교 계정, 그러니까 샌메일이나 이런 것들로 가입을 하면요,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무료 버전으로 하면 40분 동안밖에 그 회의를 진행을 못 하는데, 선생님들 교사 계정, 그러니까 샌메일 같은 걸로 등록을 해서 들어가면요, 무제한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4시간이든 5시간이든 계속 회의를 녹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제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이 회의로 네, 줌 회의로 이렇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또 줌 회의냐면, 요 줌 회의로 네, 화면 공유 해서, 화면 공유 누르면 바탕화면이나 화이트보드 또는 어떤 창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 공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수업할 거를 이렇게 켜주고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또는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네, 카메라라고 치고 카메라 이렇게 꺼내시면 요 카메라로 네, 제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요 카메라를 크기를 좀 줄여서 이렇게 한쪽에다가 갖다 놓고요.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스쿠버아빠 강세입니다. 오늘은 좌표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경적이 그리고 남중고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점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잰 각을 우리가 방위각이라고 하고요. 거기서부터 천정까지 떨어져 있는 각도를 우리가 고도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요. 예, 설명하면서 화면도 녹화할 수 있고, 지금 여기 지금 제 모습도 아마 녹화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끄고요, 한번 공유를 중지하고요, 회의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줌 회의를 이제 할 때 기록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미리 눌러 두시면 이렇게 줌 회의 전체가 이렇게 녹화가 돼요. 오늘 너무 추운 날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굉장히 춥네요. 지금 이렇게 네, 녹화된 이 파일을 컨버팅 해가지고 굉장히 작은 파일로 만들어줘요. 작은 용량으로. 이렇게. 요게 OBS보다 좋은 점은, OBS는 녹화하면 굉장히 파일 크기가 커지는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하면요, 파일 크기가 몇 시간 돼도요, 몇백 메가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찾아보시면 지금 여기 맨 마지막에 녹화했던 거, 그거 한번 보실래요? 화면 공유 해서 화면 공유 누르면 바탕화면은 그러면 안녕하세요, 스쿠버아빠 강세입니다. 오늘은 좌표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경적이 그리고 남중고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죠. 지금 이게 장점이, 써보신 분들은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OBS나 이런 거보다 파일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몇 시간 찍어도 1기가도 아니고요, 몇백 메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량을 작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별도로 다른 카메라로 저를 찍어 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편집 프로그램으로 같이 편집하고 이럴 필요 없이요, 그냥 여기 화면에 다 녹화가 되잖아요. 줌 화상 회의로. 그리고 아무도 안 들어와도 저 혼자 회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줌 화상 회의를 수업 녹화용으로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어떠한 실험이나 시범 영상 같은 것들을 찍으실 때 이렇게 저는 찍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이시면 이렇게, 네,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장면, 이렇게 지금 저는 이게 뭐냐면 아두이노 메이커스라고, 여기 지금 아두이노라고 하는 보드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걸로 이제 자동차 같은 거를 아이들하고 만들고 그거를 코딩해 가지고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찍으실 때 이런 것들도 이제 찍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찍으실 수 있고요. 여기 지금 제 스마트폰을 거치대에다 연결을 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에다가 연결해서 스마트폰이 이제 이 화면을 잡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카메라는 저를 잡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도 해주면서요. 자, 오늘은 로보카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품을 연결하고요.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녹화를 해도 되겠고요. 이 두 영상을 나중에 이렇게 합쳐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굉장히 화질이 좋죠.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소니 알파 5100이라고 하는 밀러리스로 찍는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아웃포커싱도 이렇게 자동으로 포커싱, 오토 포커싱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찍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험 같은 것들도 영상으로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로 또는 스마트폰으로 저를 찍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 주머니에는 공기계로 핀 마이크를 연결해서 제 음성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거는 만안경인데요. 돕만안경이라고 그래요. 돕소니언 만안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선생님들이 영상을 녹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영상으로 해서 제가 말을 하면 이 음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따로 음성만 녹음을 해서 나중에 겹쳐 주시면 제가 이렇게 딴 쪽을 보고 얘기를 해도 굉장히 지금 음성이 부드럽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가 흔들리면 나중에 보는데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카메라는 고정시켜 놓고 제가 찍고 그리고 또 가까이서 보여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움직여서 앵글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소개를 해서 보여드려도 되고요. 또 더 가까이 보여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가까이 가서 여기가 저반부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꽤 좋죠. 요즘 알파 5100이 좀 감도가 그래도 나름대로 카메라가 좋아요. 이렇게 브이로그 찍기. 그렇죠. 이렇게 찍고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도 한번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생겼어, 이게 저반부야. 그리고 이쪽에 열면 이 안에 여기 보면 8인치 한 20cm 정도 되는 거울이 있어.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들아 재밌지? 안녕,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브이로그라고 하죠. 선생님들 보시면은 막 그냥 이제 내가 카메라 갖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브이로그 형식도 많이 쓰시고 계신데요. 우리 뭐 할인 매장이나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삼각대도 있고, 아니면 이런 휴대폰 거치대도 있고, 아니면 그 셀카봉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지금 제가 연결한 것처럼 이렇게 거치대에다 연결해서 그냥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대에다가 연결해서 제 모습을 이렇게 찍어도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